안녕하세요. 임과 함께 진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과 함께 상담을 맡은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갑질,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법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갑질을 당한 경우 그냥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직장 갑질 119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위드유 센터 그리고 여성 노동 권익센터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여성 노동센터 이런 데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다가 내 사례인 것 같아.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한다면 연락을 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뭐 선임 물리치료사, 뭐 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모두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7년 11월쯤이었나요?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장기자랑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1년 뒤에 2018년인가요? 그 한 P2P 사이트의 사장이 정말 되도 않는 갑질을 했었죠. 네, 뭐 폭언에, 네. 예. 폭행에, 그 다음에 워크숍을 가서 일본 돌을 주면서 뭐 닭의 목을 베라는 등의 엄청난 갑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2018년 11월에 법이 개정됐고요.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명 이상 병원에만 적용되거든요. 이게 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직장 내외 지위 그리고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네.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원장 그리고 내 상사, 직장 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혹은 나보다 먼저 입사해서 동료들과 다 친해요. 관계적 우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물리치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혹은 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을 합니다. 폭설을 하고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뭐 등등의 경우.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요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알고 싶은데 좀 예. 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요,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평가 점수를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아니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인데 청소 업무만 계속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회의에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말을 안 걸어주고 점심을 같이 안 먹는 등의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연차 휴가를 못 쓰게 한다거나 뭐 등등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나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다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네. 내가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은 회사, 병원에다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가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내가 힘들다. 회사에서 조치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회사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다만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조치를 안 해요.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 이럽니다. 이런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정 지시를 해요. 그러면 회사는 따를 수도 있지만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치. 네. 그런데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가 있냐면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아까 전에 따돌림을 당해서 병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선임 물리치료사들이 이러이러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태움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병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리치료사 선임 물리치료사들은 오래 일했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냥 너가 나가.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병원장이 처벌받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기사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강매하고 회사 화장품을 나한테 팔고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회식비 쏘라고 강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한테 신고한 거예요. 어떤 노동자가 너무하지 않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근데 회사에서 그럼 너가 나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회사 사장이 피해 노동자를 오히려 그렇군요. 안 좋은 처분을 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면 처벌받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나요? 그럼 뭐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 휴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회사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뭐 피해자가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4일부터는요. 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예. 또한 병원장 혹은 병원장의 가족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질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갑질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가해자들한테 과태료 처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점점 법은 좋아지고 있긴 해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등한 좀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병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은 환자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고객 응대 노동자들,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노동자들한테 회사는 고객의 폭언 아니면 갑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물리치료사분들도 대표적인 고객 응대 노동자겠죠.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따라서 병원은 환자가 물리치료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분이 예를 들면 환자로부터 갑질 당했어요. 그러면 병원장이나 아니면 행정 쪽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런 갑질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막아달라. 그리고 나를 다른 데로 뭐 보내거나 휴가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조치 요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치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환자가 갑이니까 차라리 너가 나가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또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병원장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담이 있었어요. 예, 기간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정규직 분들한테는 명절 상여금을 주는데 기간제들에게는 안 준다고 해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 아닌지. 네, 뭐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중 하나죠. 누구한테는 임금을 더 주고 누구한테 임금을 적게 주고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뭐 성별을 이유로 혹은 종교를 이유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아니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남성 물리치료사가 있고 여성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여성 물리치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준다. 차별에 해당되겠죠. 혹은 어떤 분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차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겠죠. 혹은 내가 노조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노조 가입 안 한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별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차별 시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예컨대 이런 사례도 있었나 봐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원장이 나가라고 했대요. 이거 불리한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권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 단시간 근로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상담 사례가 그랬잖아요. 이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다가 차별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예를 들면 명절 상여금을 주는데 정규직은 100만 원, 기간제는 없어. 이런 경우는 합리적 이유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고 나오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성희롱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에게 들어온 상담 중에 원장이 성희롱을 하거나 환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상담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떤 법에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네. 확인하고 싶은데. 예. 참 무거운 주제 중 하나죠. 저도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희롱에 관한 주제는요. 그리고 특히 물리치료사분들이 환자로부터 성희롱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들이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희롱은 강제추행 등의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적인 언급, 농담 이런 것도 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뭐냐면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성적 언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 명시된 내용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예. 너무 성질 내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대응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1번 성적 육체적 행위 너무한데 뭐 입맞춤을 강제로 한다거나 포옹을 강제로 한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다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고요. 또 언어적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런 행위들은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또 뭐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하고 이런 그죠. 것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막 술 따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또 시각적 행위가 있어요. 음란한 사진을 보낸다거나 카톡으로. 그러니까요. 예, 뭐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라든지, 뭐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직장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 사유는 아니더라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은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직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성희롱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주먹이 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분이든지 아니면 그걸 목격한 누구든지 병원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치를 해야겠죠. 가해자를 징계를 주거나 그렇죠. 가해자 피해자를 먼저 분리해서 조사하고 그다음 피해자에 대해서는 힘드니까 유급 휴가를 보내거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맞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떨어져요. 그렇네. 그리고 또 항상 문제잖아요. 아까 괴롭힘도 똑같아요. 신고하니까 신고한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 혹은 2차 가해가 이루어져요. 따돌림이 발생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라면 병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원장이 성희롱했다면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기사를 보니까 예, 물리치료사분들 중에 병원 환자들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만약 병원 환자나 이용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병원에서는 이 사실에서 확인하고 환자에 대한 고소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일단은 분리시켜놔야겠죠. 네. 그래서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돼요. 또 아까 전에 똑같아요. 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다. 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이 성희롱을 한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벌 규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고용노동부에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원장이 성희롱을 한 경우 혹은 원장이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뭐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그쵸, 할까요? 예. 여기서 보면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희롱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병원에도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은 그걸 조치해야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나 사장 같은 분들은 더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성희롱을 했다면 더 크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했거나 혹은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한다거나 등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조치를 해라 라고 나오고요. 조치를 따르지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겠다 라고 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갑질들이 사라져서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시거나 뭐 성희롱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저희 연락처 꼭 캡처해 두시고 상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한테도 연락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제는 거의 마지막 편이죠. 네. 이제 산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리치료사분들이 아픈 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일 때문에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음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